이정근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입니다. 예. 네. 사실 오늘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서도 1시간을 써야 되는데 너무 늦게 모셔갖고 죄송합니다. 아, 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한테가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윤 대통령이 뭐 취임 후 한 1년 계속 한 번도 물러섬 없이 계속 직진 본능으로 네. 여기까지 오셨지만, 그러나 이 말만큼은 정말 의미심장하고 또 정확한 말이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마라, 이런 말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차관들을 임명을 하면서 차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한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하라. 즉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정파나 어떤 그런 이 정당의 그 순간 잘 보이려고, 또는 그 순간에 어떤 뭐 이념에 흔들리려고 하지 말고,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정당의 문제도 아니다. 진영의 문제도 아니다. 바로 지금까지 너무나 반헌법적으로 5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돌려라. 헌법이라는 가치에 헌법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생각을 해라라는 그런 좌표,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요. 통일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가 무슨 대북 지원 부서로 이렇게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는 네. 그런 좌파 정권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통일부는 이런 그대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통일에 대한 그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독일에서도 봤지만 통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많은 어떤 그런 과정들이 겪어지는지, 그리고 또 후유증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플랜을 세우고 또 그런 연착륙시키기 위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게 탈북민이다. 사실 탈북민은 문재인 정권 때 아예 방치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뭐랄까요, 너희들은 배반자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낙인을 찍어서 네, 그렇게 네.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게 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게 한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탈북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회에 연착륙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통일 이후,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 엄청난 사실 그 프로세스가 담보가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예 대통령이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통일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좀 그립을 아주 강하게 쥐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이 윤 대통령 정부에 불만이 많았던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거든요. 그림.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무엇을 네. 위해서 정부가 지금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에 대한 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너무 나열식 아닌가 네. 하는데, 그것을 먼저 딱 뭐 던져주고 거기서 나를 따르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어떤 1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아예 그런 과정들이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금 형국이 아닌가. 그래요. 지금은 뭐 국민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래, 전 5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고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뚜렷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장미란 차관, 네네.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됐어요. 네네. 근데 이 장미란을 더불어민주당이 겁도 없이 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진영 논리가 얼마나 이들의 뭐랄까요, 이 전략적인 포지션, 정무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주는가에 네. 대한 반증입니다. 네.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 뭐 성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나 장민환이라는 지금 장민환 차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사람 인품이나 인성이나 인격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라는 그런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2008년에
이번에 뭐 우리가 감동스러운 금메달 그건 하나의 선수로서고요. 그 이후에 선수로 그만둔 다음에 벌써 20여 년이 거의 가까이 되잖아요. 네. 20여 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계속 지켜봤거든요. 장미란 재단을 만들어서 그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계속 주는다든지 또는 저기 학업도 사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보면 예. 성신여대에서 석사하고 그다음에 용인대에서 박사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박사까지 선수 출신이 예를 들어서 박사까지 한다면 아 그래 교수대에서 열심히 그냥 뭐 교수 생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켄트 주립대라고 해서 오하이오에 있는 주립대인데 카네기 재단이 미국 내에 가장 연구를 열심히 하는 대학 69개 대학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연구 중심의 대학입니다. 여길 굳이 또 박사학위 딴 다음에 가서 석사학위를 스포츠 행정과 다시 관련해서 했어요? 공부를 하고 석사를 다시 하고 돌아왔어요. 이 논문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이 이 스포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가. 박사학위 논문이 이거더라고요. 은퇴한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를 해야 되는가. 재사회화라는 표현을 해서 사실 이 운동만 한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운동만 해서 은퇴한 이후에 예. 사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재명이 석사 논문 같은 것하고는 격이 다르네. 아, 그렇죠. 그 석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 다 로스쿨 나왔고 아니 내가 지금 변호사인데 말이야. 이런 그런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이 학위만이 아니고 또 당시에 2015년, 2016년 인터뷰를 제가 찾아왔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체육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자신의 의견들이 있다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냐면 특히나 저 이따가 욕하겠지만 네. 안민석이란 자가 네. 얼마나 사실 극악하게 체육계를 망쳐놨냐면 네. 엘리트 체육을 공격하면서 엘리트 네. 체육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예. 생활체육. 예, 생체협으로 통합시켜버렸죠. 예. 그러면서 사실 진종호 선수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이 2022년 2월 달에 5년 동안 체육계를 망친 사람이 안민석이다라고 아예 적시하면서 60여 명이 성명을 발표를 네, 해요. 네. 근데 2015년도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네. 장민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날개다. 투 트랙이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은 잘하는 선수를 잘하게 또 국가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네. 그렇게 나쁜 것이냐 하면서 특히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런 제반 체육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또 진솔하게 진영을 떠나서 얘기해 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무슨 뇌 얘기를 하면서 운동선수 운운한 그런 모욕적인 발언들은 사실 사과를 해야죠. 사과 안 했어요? 사과는커녕 아직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죠. 안민석이라는 자는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 성설이다. 언제 한번 자기 목소리를 내민 적이 있느냐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중앙대학교 체육과 교수 출신이잖아요. 네. 바로 이 안민석이라는 자가 우리나라 체육을 망친 장본인이다 하고 체육 현장에 있던 스포츠인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민주당이 덜 망해서 장미란 차관을 계속 공격하는 모양이네. 예. 그래요. 추미애가 왜 문재인이를 공격을 시작했죠? 그렇죠. 저는 네. 추미애가 공격을 시작한 게 첫 번째 마당이 누가 멍석을 깔아줬느냐도 참 중요하거든요. 네네. 지금은 사실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연호라는 자입니다. 오마이뉴스를 만든 사람. 그래요? 그 자가 직접 나서서 인터뷰를 해요. 네. 오연호는 누구냐면 바로 조국을 스타로 만든 자예요. 네. 조국과 함께 책을 몇 권을 냈죠. 네. 진보 집권 플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네. 강남 좌파 이런 책들을 내면서 그때 당시에 연전연패하던 시절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연전연패하고 그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보집권 전략 조국이랑 같이 쓴 자죠? 그렇습니다. 오연호. 예. 그런데 이자가 직접 나서서 추미애의 멍석을 깔아줍니다. 추미애가 문재인을 욕하는 멍석을 깔아줘요. 오연호가 직접 움직였다면은
그 뭔가 좀 심상치 않을 수 있겠네요. 역시 박사님이 네. 이제 촉이 있으시네요. 네. 대개 사람들은 추미애가 지금 이런 욕을 했다 낄낄대고 말지만 네. 그러나 오연호가 직접 묻고 추미애가 답하다 뭐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이거 저 문재인이 손절하려고 그러나 정복조사파들이? 그러니까 지금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오연호가 지 입으로 내가 문재인 만들었어. 내가 문재인 당선시켰어. 그랬죠. 예.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네. 조국이도 내가 만든 스타야 하면서. 네. 근데 이자가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얘기를 좀 해봐라 하고 이렇게 끌어낸 거예요. 그럼 저는 판이 묘하게 돌아간다. 추미애를 굳이 추미애가 사실 이 보수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잖아요. 보수를 살렸다. 뭐 이렇게 그렇죠. 괜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뭐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이렇게 나와서 문재인을 욕하게 하고 하는 건 지금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아주 이 흐름들을 교통정리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조금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어요. 네. 송영길이도 문재인을 저격했습니까? 송영길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뭐 조국급이다 또는 뭐 이재명급이다 하면서 지금 나서고는 있는데 역시 문재인이 만들었다. 즉 원죄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추미애 원죄가 뭐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계속 왕따시키면서 지금의 어떤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그런 계기가 됐다. 이것이 네. 이제 원죄처럼 붙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대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죄는 문재인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호가 나섰다 그러니까 조금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하실 건 없고요. 우리 이종건 실장 같은 선수들이 딱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예. 자, 이게 오염 처리수요. 네네.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안에서 깨는 바가지 밖에서 깬다고 지금 자꾸 국제적으로도 이게 망신살 뻗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이미 6명이 가서 정말 조롱거리만 만들고 뭐 창피하게 돌아왔는데 이번엔 이석기의 정당 그러니까 우리가 없앤 정당 통진당, 옛 통진당, 지금의 진보당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 진보당이 3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지금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어요. 뭐냐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3명이 피켓을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어로 피켓을 들었는데 피켓 내용은 이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밑에 이제 한글 번역도 있으니까 기시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하지 마.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어 번역을 아마도 구글 번역기를 돌렸든지 뭐 번역기를 돌려나 봅니다. 그 뒤에 하지 마라라는 그런 명령어를 야세테라고 썼어요. 야세테가 뭐냐면 살 빼세요. 라는 말로 이게 직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살을 좀 마르게 몸을 좀 마르게 하세요. 이걸 두 글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살 빼 이렇게 되는데 그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 후쿠시마 방류 살 빼세요. 이렇게 지금 붙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 어미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왜 우리가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 이렇게 치다 보면 아예 그 문장을 우리가 구어체로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단어 하나가 잘못돼서 잘못 이렇게 끼어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일본어로 쓰면 되지 그걸 번역기를 돌리나? 오죽했으면 북한에서 지령을요. 이렇게 구호를 해 하고 아예 내려보내겠습니까? 구호까지. 지령을 내리는데. 아이고 참 정말 가지가지하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들을까요? 뭐 최경환, 우병우 등이 출마합니까? 출마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출마 준비를 하든 안 하든 다 좋습니다. 자신들이 못한 뭐 그런 어떤 정책의 꿈을 펼친다는데 하나도 반대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이라는 그런 그 정치인이
첫 번째 그 행보가 사실 정치인이 누구를 만난다. 이거는 메시지잖아요. 메시지이자 정치인이 누구를 만난다는 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지셔닝. 아니 최경환이 오랫동안 뭐 이 정치판 떠나 있어서 감이 떨어졌나? 왜 하필 만나는 게 그래? 이준석 따위야? 글쎄요, 지금 세상이 변한지를 모르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수 연합이 돼야 이긴다면서 유시민, 안철수, 뭐 이준석 다 합쳐서 이번에 다 나와서 승리를 해야 유시민? 된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그냥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좀 더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예, 오늘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전 윤 대통령의 직진 본능 중에 가장 귀에 들어오는 게 이거더군요.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정 빚더미를 만들지 않겠다. 사실 총선 직전, 그러니까 8개월도 남지 아니한 총선 직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정당 사실은 한숨 푹푹 쉽니다. 쉴 수밖에 없죠. 어차피 총선 어떤 선거든 네. 뭐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다 사실은 그것이 돈이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를 언제나 앞두고서 포퓰리즘으로 우리 재정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과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 지더라도 좋다. 나는 재정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선언. 이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 사람이 참 직진 본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선거를 이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의 정말 도를 넘어선 파퓰리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선거 지더라도 재정개혁 해야 되겠다고까지 얘기했겠느냐. 저 종북 주사파들이 5년 동안 무슨 짓을 해놨길래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를 그냥 조금 물리만 아는 사람들이면 다 짐작하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진심, 정말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좀 봅니다만 그 진심이 국민들에게 통해서 선거 승리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용진단 좀 짧게 진행했습니다만 혹시 아직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다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